안녕하세요. 칠무고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가요 가시리의 형식적 특징과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리는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의 시가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기도 하며 고려시대의 시가 가운데 민요의 기원을 두면서 궁중의 연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윤색하고 개작한 시가를 말하기도 합니다.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악학괴범, 악장가사, 시용향 악보 따위의 악서에 정착되었습니다. 고려가요와 유사한 의미로 고려가사, 고려소교, 고려장가, 고속가, 소교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가시리를 포함하여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요는 3음보를 기본 율격 구조로 하고 332조의 음수율이 주로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음보라는 것은 시에 있어서 운율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말합니다. 소리를 뜻하는 음자에 걸음걸이를 뜻하는 보자를 사용한 한자어로서 호흡의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음절의 수를 일정하게 하여 이루는 운율인 음수율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전 시가에서는 3음보와 4음보의 율격 구조가 보편적입니다. 고려가요나 민요는 주로 3음보의 율격 구조로 되어 있고 시조나 가사에서는 주로 4음보의 율격 구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음보와 4음보의 율격 구조는 화자의 정서를 전달하거나 서사를 드러내는데 적합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음보는 고려가요나 민요와 같이 민중의 노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율격 구조로 화자의 정서 전달에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4음보는 시조나 가사와 같이 양반의 문학에서 주로 사용된 율격 구조로서 서사 전달에 유리한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리에서는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날러는 어띠 살라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라고 해서 3음보의 호흡의 단위로 되어 있고 글자의 수도 가시리 세 글자, 가시리 세 글자, 있고 두 글자 332조의 음수율로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몇 개의 연이 연속되는 분연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렴구나 여음구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시리는 4연으로 되어 있고 이를 기승전결 4단 구성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후렴구라는 것은 시의 각 절이나 연의 끝에 되풀이되는 같은 식구를 말하며 가시리에서는 각 연의 말미에 위증질과 대평성대라는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음이라는 것은 소리가 그치거나 거의 사라진 뒤에도 아직 남아있는 음향, 즉 여운이나 여향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전통 음악의 한 형식으로서 전주곡이나 후주곡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시리에서는 각 구절이 끝에 나는이라는 여음구가 흥을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화자가 님에게 제발 떠나지 말라는 애원이 담겨있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려가요는 주로 남녀 간의 애정, 자연에 대한 예찬, 이별의 안타까움 등 평민의 소박하고 진솔한 감정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가시리의 경우에도 떠나는 님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남녀 간의 애정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적이고 민요적이고 애상적입니다. 남녀의 사랑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서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민중에서 널리 불렸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민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별을 당한 화자의 슬픔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애상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자는 임과 이별을 하였고
그 슬픔과 한을 담아내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자는 임을 떠나보내는 또는 버림받은 여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별의 상황 속에서 화자는 이연에서 날러는 어찌 설라하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 나더러는 어찌 설라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년에서는 잡사와 두어리만 하는 선하면 아니 올세라 라고 이야기하여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 화자가 임을 보내는 이유를 드러내기도 하고 임을 보내는 아쉬움을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자는 떠나는 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하고 슬픔을 안으로 다독이면서 이별의 상황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체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연에서는 셔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도셔 오셔셔 라고 이야기를 하여 서러운 마음으로 임을 보내드리니 가시자마자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임이 곧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화자의 재회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시리의 화자는 이별의 상황 속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슬픔을 안으로 다독이며 사랑하는 님을 떠나보낸다는 점에서 자기 희생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시리에서 드러나는 자기 희생적 태도는 작품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교과서와 참고서에서 모두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재 배우고 있는 교재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화자는 이별의 상황 속에서 임을 붙잡지 못한 채 보내고 있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재회에 대한 소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품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에 체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시리의 율격 구조는 각 행이 332조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본 율격 구조로부터 다소의 가감을 보이는 삼음보의 율격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시리의 음보율을 살펴볼 때에는 나는이라는 여음구와 위증질과 대평성대라는 후렴구를 제외하고 대체로 세 마디 단위로 끊어 읽을 수 있습니다. 가시리 있고라고 읽어서 삼음보가 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라고 읽으면서 삼음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에서는 가시리, 바리고 가실이라는 표현에서 AABA의 율격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율격 구조는 고려가요 청산별곡에서도 사러리라따 청산의 사러리라따의 구조에서 동일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시리는 기승전결 4단 구성 4연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렴구가 위증질과 대평성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증질가는 악기의 의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평성대는 나라가 태평하고 융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서 이별의 노래인 가시리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삽입되어 있는 까닭은 고려가요가 고려시대에 민간에서 구전되던 노래였으나 이후 궁중악으로 편입되어 전해지다 한글 창제 이후 음악서에 실려 정착된 노래다라는 점을 볼 때 궁중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시리는 분연체 4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서는 이별의 안타까움을 노래했습니다. 2연에서는 좌절과 슬픔을 노래했고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 있습니다. 3년에서는 이별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감정을 절제하고 체념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연에서는 떠난 님과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시리는 작품 전체에서 반복법을 사용하고 후렴구를 제외한 각 연과 행에서 순우리말 시어를 사용하여 이별의 슬픔을 간결하고 애절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이별의 감정을 잘 표현하였고 화자의 정서를 간결한 형식, 즉 삼문보 332조의 형식에 담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미녀였던 것이 고려의 궁중음악인 소각으로 개편되면서 투식어, 즉 형식처럼 굳어진 틀로 된 어투와 후렴구가 첨가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시리는 고려가요에서 서경별곡과 함께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별의 정한은 현대시의 김소월의 진달래꽃으로 이어지게 되며 여성적 정조의 원류가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가요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소각과 가곡을 수록한 책인 악장가사와 조선시대의 가곡집인 시용향 악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우리 시가에서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 상황의 특수성, 그리고 정서나 태도가 형성화되는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고대가요에는 공모도화가, 황조가, 그리고 정읍사가 있습니다. 공모도화가는 고조선 시대의 노래로 우리나라 최고의 서정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화자이고 남편의 죽음을 체념하고 슬퍼하며 자신의 만류를 외면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남편을 원망하며 슬퍼하다 스스로 물에 몸을 던져 죽게 되는 작품입니다.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이야기를 하며 화자가 남편을 만류합니다. 님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라고 해서 시적 대상인 남편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가신님을 어이할고라고 네 번째 구에서 화자가 말하면서 사랑하는 님의 죽음을 체념하고 슬퍼하며 자신의 만류를 외면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남편을 원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조가는 이별시에서 드물게 남성이 화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랑한 여인이 자신을 버리고 떠난 상황 속에서 체념과 허탈함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헐헐 나는 적개골이 암수정답게 논이는 때 외로울사 이내 몸은 리와 함께 돌아갈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노래의 3구와 4구에서 화자의 외로움의 정서와 슬픔 그리고 체념과 허탈함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도화가와 황조가의 이별의 정화는 백제가요로 추정되는 정읍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읍은 전주의 속현이고 이 고을 사람이 행상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그 아내가 산 위의 바위에 올라 남편이 간 곳을 바라보며 밤길을 오다가 해를 입진 않을까 염려하여 달에 의탁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화자는 여성이고 행상 나간 남편에 대한 염려와 무사히 돌아올 것을 기원하고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는 방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하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비추오시라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시어 멀리 멀리 비추어 주십시오.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에서는 아내가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기원을 달님에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처제 여러신고요 진대를 드디울시라. 시장에 가 계신가요? 진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진 곳, 즉 어두운 곳을 디딜까 두렵다는 아내의 걱정과 염려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거는데 점그르시라. 어느 곳에나 짐을 놓으십시오. 내 남편이 가는 곳에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이렇듯 시장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의 아내가 결국 산 위에서 망부석이 되어 남았다고 하는 망부석설화가 전해집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공모도화가와 황주가는 모두 다 화자가 상황에 체념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염려와 기원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정업사는 공모도화가와 황조가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가실이 서경별곡 같은 고려가요가 있고 한시에서는 송인과 같은 작품이 이별의 정한을 잇고 있습니다. 가실의 화자는 여성입니다. 님을 떠나보내며 체념하고 나더러 어찌 살라 하고 가시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떠나더라도 바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재회를 소망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실이 있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나는 어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 노래의 두 번째 연에서는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들어 있습니다. 잡사와 두어리마 선하면 아니 올시라. 당신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 혹시나 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시어 다시는 아니 올까 두렵습니다. 가시리의 3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님을 떠나보내는 화자의 감정의 절제와 체념의 정서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셔론님 보내음너니 가시는 듯 노셔오셔셔. 서러운 님을 어쩔 수 없이 보내옵나니 가시자마자 곧 돌아오십시오.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가자마자 곧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별 후에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경별곡은 고려가요 가시리와 함께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여성 화자이고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님에게 울면서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된 정서와 태도는 이별의 거부와 적극성이고 원망의 정서도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경별곡에서의 원망의 정서는 공모도화가나 가시리 그리고 규원가에서 드러나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작품들에서의 원망의 정서는 시적 대상, 즉 화자가 임에 대해 서운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서경별곡은 떠나는 님을 배에 싣고 강을 건너는 뱃사공을 원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경별곡에서의 원망의 대상은 2인칭 시적 대상이 아니라 제3자라는 점에서 앞선 작품들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와 태도가 드러나는 주요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서경 즉 평양이 서울이지만 닷꼰대 아질가 닷꼰대 쇼성경 고의 말은 새로 닦은 곳인 소성경 즉 평양을 사랑합니다마는 여해물온 아질가 여해물온 질삼배 발이시고 임과 이별할 것이라면 차라리 길삼하던 배를 버리고서라도 괴실한데 아질가 괴실한데 우러곰 존니노이다. 나를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년의 마지막 구절에서 울면서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입니다.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너분디 몰라셔.
대동강이 넓은 줄을 몰라서 배 내어 아질가 배 내어 노한다 사공아.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네 가시 아질가 네 가시 럼란디 몰라셔. 네 아내가 음란한 줄도 몰라서 널배에 아질가 널배에 연진다 샤공아. 가는 배에 몸을 실었느냐 사공아.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나의 님이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을 배 타들면 아질가 배 타들면 겉골이이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그 꽃을 꺾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서경별국의 3년에서 님을 배에 싣고 떠나는 사공을 원망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지상의 송이는 우리나라 한시 중 이별가의 백미로 평가되는 칠원절고 중의 하나입니다. 여성화자이고 자연과 인간사를 대조하여 애절함과 슬픔의 정서를 형성하였습니다. 비갠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남포에서 님을 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르네. 슬프다는 정서가 형성화되었습니다. 대동강물은 그 언제 마를 것인가? 이별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질 것인데 이별의 공간인 대동강에서 님이 떠나간 상황을 맞이하며 슬픔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리에서는 체념이 공무도화가와 황조가의 체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시리에서는 다른 작품과는 달리 재회에 대한 소망을 밝히고 있고 임에 대한 원망의 태도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한편 시적 상황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의 적극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고 하면 서경별국의 화자가 갖는 태도가 비교적 두드러진다고 할 수가 있고 원망의 대상 또한 제3자라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어로 넘어오면 홍랑과 황진이의 시조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홍랑의 맷버들 가래 꺾어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는 여성이고 이별의 상황 속에서 체념하고 떠나는 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소박한 자연물인 맷버들을 통해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산버들 중에 좋은 것을 골라 꺾어 님에게 보내니. 자신은 창밖에 심거두고 보소서. 주무시는 방의 창가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밤비에 새 잎이라도 나면 나를 본 것처럼 여겨주세요. 소박한 자연물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랑의 맷버들에서 주로 체념과 슬픔의 정서가 두드러진다고 하면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에서는 떠나간 님에 대한 기다림의 태도가 들어가 있고 어저 내일이야라는 황진이의 시조에서는 임과의 이별 후에 임을 붙잡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동짓달의 기나긴 밤의 한가운데를 잘라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봄바람 같은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두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비구비 펴리라. 고운님 오시는 날 밤이 되거든 구비구비 펴리라. 이 노래에서는 님이 떠난 부재의 시간을 봄바람 같은 이불 아래 넣어두었다가 고운님이 오신 날 밤에 구비구비 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님에 대한 재회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안설원의 규원가는 조선시대의 봉건사회 속에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가장으로 인해 고통받는 규방여인의 한스러운 삶과 정서를 간곡하게 표현한 가사입니다. 화자는 여성이고 작품 전체에서 상황에 대한 체념과 자탄의 정서가 지배적이고 특히 성실하지 못한 남편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잘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광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아야. 세월이 빨리 지나고 조물주마저 시샘이 많아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푹 지나듯 봄바람과 가을물 곧 세월이 베이 오리 감기는 북이 지나가듯 빨리 지나가니 설빈화한 어디 두고 면목가증 되거구나. 꽃같이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 두고 보기도 싫은 모습이 되었구나. 내 얼굴 내보거니 어느 님이 날 괸소냐. 내 얼굴을 내가 보거니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할 것인가. 스스로 참귀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스스로 부끄러우니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조물주가 시기심이 많아서 아름답던 얼굴이 보기 싫게 되었구나.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냐. 스스로 부끄럽구나. 라고 이야기한 부분에서 화자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상황에 대한 체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원망의 정서가 들어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원가의 원망의 대상은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고 다른 하나는 꿈속에서 임을 만나려고 했지만 풀벌레 소리로 인하여 이조차 이룰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풀벌레 소리와 바람에 지는 입소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335 야유원의 세 사람이 나단말가. 여러 사람이 때를 지어다니는 술집에 새 기생이 나타났다는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백마근편으로 어데어데 머무는고 호사스러운 차림새로 어디에서 머물러 노는가. 이 부분에서는 호사스러운 행장을 하고 술집을 전전하며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잠을 들어 꿈이나 보려 하니.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님을 보려고 하였더니 바람의 뛰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벌레는 무슨 원수로서 잠조차 깨어난다. 무슨 일로 원수가 되어 잠마저 깨우는가. 이 부분에서는 잠이 들어 만남의 공간인 꿈속에서 님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바람이 지는 입소리와 풀 속에 우는 벌레 소리로 인하여 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입과 짐승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혀서도 하늘의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가 막혔을지라도 7월 7석 1년 1도 실기치 아니거든. 7월 7석 1년에 한 번씩 때를 어기지 않고 만나는데 우리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 가력관데 우리님 가신 후는 무슨 장애물이 가려졌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끝쳤는고 온다 간다 하는 소식마저 그쳤을까. 이 부분에서는 7월 7석에 한 번 만나는 견우와 직녀의 처지와 비교하여 임을 만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기에 자신을 보러 한 번도 오지 않느냐며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홍랑의 맷버들 가래 꺾어도 상황에 대한 체념이 드러나고 규원가에서도 상황에 대한 체념이 드러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규원가에서는 공무도화가나 가시리에서처럼 원망의 대상이 자신을 버리고 떠난 님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반면에 꿈속에서라도 님을 만나려고 했으나 이를 방해하는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입과 그리고 풀벌레들, 즉 님이 아닌 제3의 대상을 원망한다는 점에서 볼 때 서경별곡의 화자가 3년에서 뱃사공을 원망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비교하며 확인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었던 고전 시가에서 드러나는 이별의 정화는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그 명맥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진달래꽃의 화자는 여성이고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만약 이별을 하게 된다면 체념하여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떠난 님을 축복하며 인고와 희생을 통해서 끝까지 님을 사랑하겠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없이 고이 보내준다는 점에서 체념의 정서를 확인할 수가 있고 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의 분신인 꽃을 뿌리고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라는 데에서 화자의 자기 희생의 태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님이 떠난다고 하면 절대로 눈물 흘리지 않겠다라는 표현에서 슬픔을 참고 견디겠다는 에이블비, 즉 인고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별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체념이 드러나 있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떠나는 님의 꽃을 뿌린다고 이야기를 하며 축복을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화자를 위해 꽃을 뿌리고 그 꽃을 밟고 가라는 표현 속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승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만약 나에게 이별이 찾아온다고 할 때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슬픔을 참고 견디겠다는 인고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모도화가, 황조가, 가시리, 홍랑과 황진이의 시조, 규원가로부터 이어진 체념의 태도는 현대시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으로 이어져 있으며 스스로를 희생하고 슬픔을 참아내겠다는 태도는 전통문학의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보편적인 정서인 이별의 정환이 집약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가시리, 서경별곡, 진달래꽃의 시적 화자의 태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진달래꽃과 고려가요인 서경별곡은 가시리와 함께 이별의 정환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서경별곡의 화자는 가느님에 대한 하소연, 다짐, 원망, 그리고 질투심까지 나타내는 반면에 가시리나 진달래꽃의 화자는 님을 고이 보내드린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또한 가시리는 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언제까지나 이별의 슬픔을 인내하겠다는 진달래꽃의 화자와 태도상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